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골프 칠 때 힘을 빼야 공이 멀리 간다. 수영할 때도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야 뜬다. 노래할 때도 힘을 빼야 울림이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늘 힘을 주며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리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힘을 주려 애쓰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한 사람이 60년 넘게 힘을 주며 살다가 퇴직 후 비로소 깨달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을 뺄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따라다닌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힘을 주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원하는 걸 얻는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상사가 늘 말했죠. 더 노력해야 인정받는다. 그렇게 저는 60년 넘게 힘을 주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아 업무를 마무리했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모든 것에 힘을 주었습니다. 골프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치가 힘을 빼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는 더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죠. 수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강사가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맡기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가라앉을까봐 더욱 팔다리에 힘을 주었고 결국 물을 삼키며 허우적댔습니다. 심지어 노래교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불러보세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크고 멋있게 부르려고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의아했습니다. 왜 다들 힘을 빼라고 하는 걸까? 힘을 주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삶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열심히 일할수록 승진했고 더 노력할수록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생은 힘을 주어야 성공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퇴직하는 그날까지도 말이죠. 퇴직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은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중요해요. 건강을 꼭 챙기세요. 취미 생활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모두 소중한 조언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계산도 해보고 건강검진도 받았으며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더 힘든 건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와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힘을 주려 했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니야. 동네 노인정에서도 큰 소리로 옛날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등산 모임에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빠르게 정상에 오르려 애썼습니다.
아내에게는 내가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은 제 얘기를 대충 듣고 돌아섰고 등산 모임 사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더 깊어졌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통했던 방식이 왜 이제는 통하지 않을까? 변화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젊은 사장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묻고 계셨습니다. 사장은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도 잘난 척하지도 않으시는데 왜 저렇게 자연스러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고 제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하고 여전히 예전의 제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힘을 빼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아내는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할 때도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께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는데 힘을 빼고 마음을 열어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손자와 영상통화하며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멀리 사는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책 읽는 즐거움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나 경영서만 읽었는데 이제는 소설도 에세이도 심지어 시집도 읽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읽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지내니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등산 모임에서도 제 무용담 대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더니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힘을 뺄 때 진짜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굳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서 흘러갔죠.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물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무를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푸르게 우거지며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계절을 거슬러 애쓰지 않습니다.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봄에는 꿈을 키웠고 여름에는 열정적으로 일했으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름다운 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담담함 때문이 아닐까요? 힘을 빼고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놓쳤던 일상의 소중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계절 변화,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 애썼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함께 배우려 합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퇴직한 나는 쓸모없다며 자책했을 텐데 이제는 이것도 나의 한 모습이구나 하며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평범하게 그러나 감사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가지자, 더 이루자였다면 이제는 덜 가져도 된다, 덜 잃어도 된다입니다. 조금 덜 가지려 하고 조금 덜 집착하며 오늘 하루를 그냥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힘을 뺄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고 세상은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힘을 주며 살아온 우리. 퇴직 후에도 여전히 힘을 주고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힘을 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깊어집니다. 물 흐르듯 바람 스치듯 자연스럽게 사는 법.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프공이 힘을 뺄 때 더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힘을 뺄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